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코딩의 나고팔입니다. 네, 오늘은 원판 돌리기 문제를 풀어드릴 거고요. 네, 문제는 역시 백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문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 최대 50개의 원판이 입력으로 들어오고요. 각각의 원판에는 최대 50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미지로 한 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 백준 문제에도 이미지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원판을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접하는 숫자가 회전하고 나서 인접하는 숫자가 같으면 제거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거된 숫자가 만약에 없다면 원판을 회전했는데 제거된 숫자가 없다면 남아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리고 평균보다 크면 1을 감소, 평균보다 작으면 1을 증가를 해주게 됩니다. 네, 위의 조건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요. 남아있는 원판의 숫자의 합을 출력하면 되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원판이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식의 입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런 원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것은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그냥 복사한 거고요. 1123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가장 위에 있는 원판에 12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1123이라는 4개의 숫자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5242라고 하면 12시 방향부터 5242라고 두 번째 원판에 배치합니다. 3135라고 하면 세 번째 원판에 3135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네 번째 원판에 2132라고 하면 2132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입력 값으로 201이라는 값을 입력을 받으면 x가 2면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원판을 회전할 거다 라는 말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원판과 네 번째 원판을 회전할 거다 라는 말이고, d가 0이면 원판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d가 만약에 1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k가 1이면 d를 기준으로 한 칸 회전할 거다. 뭐 시계 방향이 됐든 반시계 방향이 됐든 몇 칸을 돌리겠다. 뭐 이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201이라는 입력값을 받으면 우리는 두 번째 원판과 네 번째 원판을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할 겁니다. 그래서 회전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판 5242를 시계 방향으로 한 칸 회전하면은 5242가 됩니다. 그래서 12시 방향은 2542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2524가 되죠. 24,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2524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원판도 역시 2313, 제 숫자를 자꾸 잘못 읽는데 221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213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한번 다시 입력받은 그 형태의 값으로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바뀐 부분이 두 번째, 네 번째니까 두 번째, 네 번째만 살펴보면 2, 5, 2, 4, 2, 5, 2, 4, 2, 2, 1, 3, 2, 2, 1,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접하는 값을 제거한다 라고 했을 때 1과 1이 인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가 됐고요. 2와 2가 인접합니다. 그래서 2와 2를 이렇게 제거했고요. 그리고 2와 2도 인접합니다. 그래서 2와 2도 제거했습니다. 이 값을 다시 2차원 배열로 표현을 하면 첫 번째 원판은 xxx3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는 25x4, 25x4, 3135, 3135, xx13 이렇게 xx13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게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원판을 회전하고 그리고 인접하는 값이 같은 게 있다면 제거하는 이제 예시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삭제되는 경우가 없는 경우는 다른 처리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예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회전한 후 원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제거될 숫자가 없습니다. 네, 제거될 숫자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평균보다 크면 1을 감소, 평균보다 작으면 1을 증가시키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줄 건데요. 뭐 잘 모르겠지만 평균을 구하면 22를 6으로 나눈 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남아있는 전체 숫자의 합이 22였을 거고 그 개수가 6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보다 그거보다 작은 3은 3, 6, 18이잖아요. 18보다 이제 22가 크니까. 그래서 큰 이 3은 1을 증가시켜주고 4는 평균보다 큰 4는 1을 감소, 평균보다 작은 2는 1을 증가, 1을 감소, 1을 감소, 1을 증가.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여기서 보셔도 되긴 하는데, 네, 뭐 똑같습니다. 뭐 따로 그냥 매칭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전체의 이제 이해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대로 코딩만 하시면 아마도 될 건데, 보통 이제 코딩하기 전에 이게 타임 컴플렉스가 중요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를 하고 코딩에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막 이게 이렇게 돌려보면 시간상 촉박하다라고 이제 딱 감이 오면 이제 코딩을 짤 때 또는 코딩 짜기 전에 최적화할 부분들을 조금은 생각하시고 코딩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코딩을 할 때도 최대한 연산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트릭을 써서 코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시간이 널널하게 남는다, 뭐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이게 타임 컴플렉시티를 재봤더니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풀어도 되겠다 라는 감이 딱 오시면 빠르게 억셉받고 나중에 버그가 생겼을 때 수정하기 용이한 코드를 짜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계산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제가 하기 위해서 조금은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뭐 우선은 뭐 원판을 2차원 배열로 매핑하여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2차원 배열로 표시된 원판에 인접된 부분을 고려하여 같은 숫자를 제거할 거고요. 제거된 숫자가 없다면 조건에 맞게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증가, 감소를 할 거고요. 입력에 따라 위의 과정을 다 처리하고 나면 남은 원판의 숫자의 합을 출력할 겁니다. 네, 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쓸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 해주면 되는, 이 네 줄대로를 코딩으로 구현만 하면 되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네 줄에 해당하는 애들이 디테일하게 이제 코드 레벨에서 구현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은 뭐 몇 번까지 해야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한 개의 원판을 회전할 때 최대 50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원판을 회전을 해야 되니까 배열을 옮겨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은 이제 다 각각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다 체크해서 넘겨야 되니까. 네, 그게 이제 한 개 원판에 최대 50개의 숫자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최대 50. 그리고 나서 2차원 배열로 표시된 원판에 인접한 부분을 고려하여 같은 숫자를 제거합니다. 네, 우선 이거는 좀 따로 보셔야 되는데요. 2차원 배열에서 인접한 부분을 고려하는 경우의 수, 그때 이제 필요한 연산의 수, 2차원 배열을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회하셔야 되고요. 2차원 배열을 다 순회하기 위해서는 원판이 50개, 원판 하나당 숫자가 50개, 그래서 2500개. 그리고 상하 좌우 네 방향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4. 이 정도의 연산을 통해서 인접한 값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거할 숫자가 있다면 50 x 50을 다시 돌면서 그 해당하는 값들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될 숫자가 없다면 조건에 맞게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1을 증가 감소시켜야 되잖아요. 이 인접한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까지는 동일하게 들어갈 거고요. 왜냐면은 제거할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제거할 요소가 없으면 이제 다시 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50 x 50을 다 순회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50 x 50을 순회하면서 평균보다 크면 감소, 작으면 증가, 이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연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다가 조건 입력받은 애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원판에 남아있는 숫자의 합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50 x 50의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숫자로 표현을 해보면, 한 개의 그 테스트 케이스당 원판을 회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2라는 값이 들어오고 원판이 50개가 있어요. 그러면 2의 배수를 다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25개의 원판을 회전합니다. 네, 그 문제 조건에 1의 배수가 1부터 들어오지 않고 2부터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의 원판은 회전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이라는 값이 들어오면 최대 50개의 원판을 다 회전시켜야 되는 거고요. 2라는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246, 246, 80,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2의 배수에 해당하는 원판을 회전시킬 거니까 최대 25개 그리고 50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접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4. 그리고 그 제거하는 경우와 평균값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거하는 경우는 50 곱하기 50이면 되는데, 평균값 처리는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50 곱하기 50, 그리고 그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50 곱하기 50. 그래서 50 곱하기 50 곱하기 2의 연산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를 그냥 고려한 거니까요.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한 거를 최대 5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온다고 입력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50을 곱하는 연산, 이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연산이 끝나면 이제 원하는 대로 시뮬레이션이 다 끝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이 다 끝난 거고요. 남아있는 숫자를 이제 합하는, 그러니까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남아있는 숫자들을 다 합하는 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50 곱하기 50의 연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10, 100, 1000만, 10만, 네, 81만 5천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뭐 나름 최악의 경우에 81만 5천번의 연산이 필요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뭐 대략 1억 번이 1초라고 가정했을 때 뭐 최적화는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막 짜시면 됩니다. 빠르게 짜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짜셔야 되고, 그리고 버그가 생겼을 때 수정하기 용이하게 짜셔야 되고, 네, 이 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면 된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빼도록 하겠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잠시 후에 제가 코딩 테스트 강의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